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노화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노화와 그로 인한 결과물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노화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노화 속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타고난 유전자 탓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에 따라 노화의 시계는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노화의 시계를 우리가 직접 컨트롤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세포 영노화 과정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노화 장수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장 마르크 르메트르의 노화 해방입니다. 책 앞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 읽어드릴게요. 장 마르크 르메트르, 노화 생물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이자 몽펠리에 재생의학 및 바이오테라피 연구소 수석연구원, 2011년 세계 최초로 노화된 세포를 역분화시켜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데 성공하였다. 파리칠대학 자크모노드 연구소에서 논문을 마치고 15년간 배아 발달 개놈 복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노화과학에 속도 개념을 도입하여 신체 나이와 실제 나이의 차이를 분석했다. 이 책은 단순히 늙지 않는 법을 넘어 최신 연구 결과와 함께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전략들을 담고 있는데요. 저자는 우리 스스로 생체 나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로장생의 꿈은 더 이상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고 말하며 노화 연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장수 유전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자연과의 교감, 긍정적인 마음, 규칙적인 운동,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이 모든 일상의 선택들이 우리 몸의 노화 스위치를 켜고 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안의 젊음을 깨우는 방법,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장마르크 르메트르의 노화 예방,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노화의 작동 원리. 우리는 왜 늙어갈까요?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사실 이런 생각은 비단 혼자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 심지어 노인의학 전문의조차 노화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으니까요. 의사들은 노화로 발생한 질병을 분석하고 치료하느라 이미 충분히 바쁘니 말입니다. 노화란 말하자면 세포가 나이 드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유전자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 연구는 약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유전체 분석 기술이 더욱 정확해지고 빨라지면서 노화에 대한 연구도 꾸준한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더불어 노화의 작동 원리도 조금씩 밝혀졌고요. 지구상의 생물은 종마다 수명이 다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재생산, 번식을 통해 생존하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속한 포유류는 모두 재생산 방식을 따릅니다. 생물학자 조지 C. 윌리엄스가 1957년에 정리한 이론인 적대적 다면 발현에 따르면 진화 과정에서 노화 유전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생물체에 해를 끼치기 전까지는 재생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화 유전자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해가 되는데, 즉 노화 유전자는 생물체의 번식 능력을 촉진시키고 번식 기간이 끝나면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니 노화는 결국 생신 능력 향상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버밍엄 대학교 분자생물학과에서 노화를 연구하는 주앙 페드로 드 마갈량이스 교수는 더 나아가 포유류가 이렇게 진화한 것은 공룡과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중생대 1억여 년 동안 포유류가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머무르게 되면서 장수에 필요한 효율적인 회복 및 재생과 관련된 유전자는 도태되었습니다. 대신 빠른 번식과 관련된 유전자가 자연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생존 경쟁에서 인간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천적을 해치우고 기근과 전염병에 대처하고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켜 생존을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수명은 자연 선택이 아닌 인간의 고유한 능력, 즉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에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유전자의 역할. 우리 몸을 구성하는 220가지 세포 유형이 배아 발달 과정에서 이미 정해지듯 노화도 미리 계획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노화가 계획된 과정이 아니라는 것에 과학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각 세포의 기능과 생리작용은 유전자 발현에 의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유전자는 후성 유전적 영향을 받습니다. 노화 현상은 세포 내의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후성 유전체의 조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두 요인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각각 다릅니다. 유전자가 장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연구는 수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유전자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초기 대규모 집단 연구에서는 유전자와 수명 사이의 연관성을 약 30%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덴마크 남부 오덴세 대학교 전염병학자 카레 크리스텐센이 스웨덴과 덴마크, 핀란드에서 1870년에서 1910년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약 2만 명을 조사하여 이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의 수명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력은 25에서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에서 75%는 환경과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유전자의 영향력은 60세 이후에 나타나며 60세를 넘기기 전에는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또 다른 대규모 인구 조사에서는 유전자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력이 11에서 16%라고 나왔고 이것은 그동안 유전자의 역할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신 연구에서는 이 비율이 더 낮아졌는데 이제 유전자는 수명에 관해 7% 이하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유전자보다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좋은 환경이 70대까지의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유전적 요인과 후성 유전적 요인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요인은 인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데 이것이 노화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전체는 세포가 우리 몸을 만들고 작동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유전 물질입니다. 유전체는 모든 유전 정보를 DNA 형태로 저장합니다. DNA는 히스톤 단백질에 감싸인 채 세포액 속에서 염색체를 이루고 이러한 염색체는 세포 분열 시 딸세포에 유전 정보를 전달합니다. 각 세포에는 모든 유전적 유산, 즉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염색체 23쌍과 단백질 코딩 유전자 약 2200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유전자의 생화학적 특성이 생명체의 모든 활동을 조절합니다. 진화 과정에서 노화와 관련된 유전 프로그램이 자연 선택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학계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라도 모든 유전자가 똑같이 발현되진 않습니다. 근육세포는 피부세포와 다르고 심장세포는 췌장세포와 다릅니다. 즉 심장세포는 췌장세포와 달리 인슐린을 합성하지 않습니다. 배아 발달 과정에서 후성 유전체가 유전체를 각각 다르게 조작하여 각 세포마다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후성 유전체는 유전체보다 더 복잡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조절합니다. 후성 유전체 때문에 모든 세포는 같은 유전 정보라도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후성 유전체는 특정 세포에서 한 유전자를 다른 유전자보다 먼저 발현되도록 할 수 있고, 이러한 후성 유전적 변화는 환경에 의해 유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포는 다양한 신호를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배아 형성 과정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관찰되는데, 세포는 자신의 위치나 주변 세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한 역할을 하도록 분화됩니다. 혹은 식습관이나 자외선 노출, 오염물질과 같은 외부 요인이 후성 유전적 변화를 유도하여 세포의 활동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유전체를 가진 쌍둥이라도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되면 생리적 차이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환경으로 인해 특정 신호가 발생하여 유전자 발현이 바뀔 수는 있지만 유전자 서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후성 유전적 변화는 일시적입니다. 후성 유전학은 시간적 차원을 포함하며 그것은 일종의 노화 기억으로서 생물체의 삶의 역사를 반영합니다. 후성 유전적 변형은 유전자 조절에 영향을 미치지만 DNA 서열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와는 다르게 DNA 서열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후성 유전적 변화가 가역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노화를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세포의 작동 과정을 조절하는 후성 유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상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질병의 발달과 진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과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후성 유전적 조절은 세포의 노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세포 노화를 되돌릴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후성 유전체를 초기화하는 것을 통해 젊음을 되찾는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늙지 않는 몸. 세포 치료는 조직을 젊게 만드는 가장 유망한 방법으로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고령 환자의 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재분화한 뒤 젊게 만든 상태로 다시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입니다. 세포 기능 장애가 일으킨 노화 관련 질환에 이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노화된 조직이 세포 치료를 통해 정말 재생될 수 있을까? 기존 조직에 이식할 때 공간이 따로 필요하진 않을까? 조직이 이미 많은 세포를 잃었는데 이식을 위해 또다시 세포를 파괴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어떤 조직에 적용하는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안타깝게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정을 더욱 단순화시키고자 세포를 만능성 상태로 바꾸지 않고도 젊어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젊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프로그래밍 방법을 구상한 것입니다. 세포를 채취해 만능성 세포로 바꾸고 분화시켜 주입하는 대신 조직이나 기관, 나아가 개체 전체를 어떻게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세포 재프로그래밍으로 세포의 정체성을 지우고 노화의 흔적을 없앨 수 있다는 가설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같은 조건 아래서 세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개체 전체의 세포를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용 생쥐로 증명했습니다. 조직 전체에 세포 회춘이 일어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생쥐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대입해보면 청소년기 이후 이른 시기에 딱 한 번만 재프로그래밍을 거쳐도 긍정적 효과가 최대 80세까지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식으로 노화로 인해 병에 걸린 생쥐의 수명이 15% 정도 늘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재프로그래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자 건강 수명이 최대 30%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재프로그래밍이 전 생애에 걸쳐 동물의 생리적 기능을 개선한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재프로그래밍을 거친 실험 동물은 근육량과 지방량을 잘 유지하였고 신진대사도 좋아졌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80세에 해당하는 나이에도 생쥐들은 건강하게 활발히 움직였으며 피부의 탄력을 되찾았고 폐와 신장의 섬유화, 관절염, 골다공증 같은 노화와 관련된 질환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모든 조직에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방법을 인간에게 적용하기에 앞서 먼저 회춘으로 인한 생물학적 변화를 평가할 방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생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생물학적 나이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우리 연구실을 비롯한 많은 연구실이 이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노화는 질병일까? 노화를 질병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노화 진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노화 과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기 노화의 위험이 크다면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합니다. 2015년에 발표된 한 흥미로운 연구를 통해 30대부터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에 참가한 954명을 출생부터 40년간 추적 관찰해 18가지 주요 건강지표를 포함한 다양한 의학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 나이 38세의 참가자들의 생물학적 나이가 30세부터 60세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 결과는 신체의 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존의 노화 연구 대부분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기에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신체 나이 검사를 통해 38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인지 기능이나 신체 기능의 저하 위험을 예측하고 특정 질환이나 만성 질환을 조기 발견했다는 것도 유의미합니다. 현재 임상 의사들과 연구진 모두 노화가 나이 관련 질병의 주요 위험 인자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노화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와 실제 나이가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만약 두 나이가 비슷한 수준이라면 노화 관리가 즉시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다면 이는 몸이 실제 나이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방의학적 접근을 통해 노화 속도를 늦추고 노화와 관련된 질환의 조기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측정이 필요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 생물학적 나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조직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는 각자의 기능과 상태에 따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신호 물질을 혈액 속으로 분비하는데 예를 들어 노화된 세포가 분비하는 염증 유발 물질은 조직뿐 아니라 혈액을 통해 전신을 순환하면서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혈액 속 세포도 이러한 물질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에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몸 전체의 노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알려주는 것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부분을 보호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덮개처럼 텔로미어는 유전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하지만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복잡하고 불완전한 DNA 복제 과정을 거치면서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체세포는 40회에서 80회 정도 분열하는데 텔로미어는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소실되어 결국에는 매우 짧아집니다. 배아가 발달하는 동안에는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가 활발하게 작동해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시켜주지만 대부분의 성인세포에서는 이 효소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텔로머레이스가 활성화되는 동안에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유지되어 세포의 노화가 방지되고 텔로미어가 분열을 거치면서 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텔로머레이스가 불멸의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텔로미어는 세포 노화의 생물학적 지표입니다. 즉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세포는 운명의 종착지에 가까워집니다. 그 반대의 설명도 가능합니다. 텔로머레이스가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해준다면 세포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환경, 생활습관, 식습관 등 다양한 생리적, 생물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혈액세포의 텔로미어 길이가 점차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춘 사람들의 비밀. 우리는 노화 앞에서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노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전적 요인, 즉 물려받은 유전자 변이나 유전체는 장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활 방식과 연결된 후성 유전체입니다. 배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세포들은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가 220여 가지 서로 다른 세포 유형으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후성 유전체가 조정되며 이는 평생에 걸쳐 계속 변화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변화와 세포 노화 지표를 통해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고 노화 속도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능한 한 건강을 오래 유지하면서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평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식. 단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영양소 섭취를 완전히 중단한 뒤에 다시 식사를 시작하는 간헐적 단식과 며칠 연속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지속적 단식입니다. 단식은 1980년대에 식사 조절법으로 등장했으며 현재는 칼로리 제한과 함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단식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여러 동물 실험에서 간헐적 단식은 수명을 늘리고 건강을 개선하며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칼로리를 제한했을 때 분자와 세포에서 볼 수 있는 변화와 동일합니다. 단식의 기본 원리는 에너지원인 당분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세포는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자가포식을 시작합니다. 자가포식은 말 그대로 자신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오래되거나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분해하고 이를 새롭고 건강한 분자로 대체합니다. 이 작용은 손상된 부분이 많을 때 활성화되며 세포의 노화와 노쇠를 늦춥니다. 반면 자가포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여 암이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칼로리 제한이나 단식으로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면 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세포 회춘 효과로 때로는 새로운 세포 생산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췌장에서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육세포 생산을 도와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단식을 이어가면 우리 몸은 그 상태에 적응합니다. 그러면서 간에서 생성되는 지방산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생산 체계를 구축합니다. 체내 지방이 충분하다면 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만약 단식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지방이 줄어들면 그 후에는 단백질이 저장고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고령자라면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 단식은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슐린 수치를 낮춰 혈액 상태를 개선합니다. 혈압과 심박수가 감소하고 소화기관이 휴식을 취하며 신체 기능과 호흡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도 줄어듭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만으로도 체내에 저장돼 있던 당분을 소모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끔 대사 시스템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칼로리 제한과 단식 모두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늦추고 때로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비교적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며 유전적 특징, 시작 시기, 단식 기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의사가 권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나 체중관리 전문가가 알려주는 식단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장수의학이 더욱 발전해서 음식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한 식단을 통해 노화를 종합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은 흔히 다이어트 식단으로 오해받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칼로리 줄이기를 목적으로 한 식단은 아닙니다.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포함하곤 있지만 그 건강한 식단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다 함께 식사하는 문화와 사회적 교류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도 바로 이런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과일, 채소, 올리브오일, 콩류, 곡물, 견과류, 씨앗 등 식물성 식품과 생선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식사 중에는 레드와인을 적당히 곁들이기도 합니다. 반면 가공식품은 식탁에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성 덕분에 지중해식 식단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폴리페놀, 섬유질, 질산염, 단일 및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양소는 각각 또는 함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나이와 관련된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신경퇴행성 질환, 암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식단이 전반적인 건강과 수명 연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역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15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종합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적당한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평균 10% 정도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지중해식 식단을 9단계로 설정했을 때 2단계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구성과 실천 방식이 매우 다양해서 그 효과를 완벽히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요소에 대한 연구가 반복되면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특정 요소가 노화의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나이가 들수록 DNA가 손상되고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면서 유전체는 불안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손상과 교란이 발생하고 염색체 끝에서 작은 보호 덮개 역할을 하는 텔로미어가 짧아집니다. 이러한 손상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외부 요인에 의한 것뿐 아니라 DNA 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같은 내부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식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다양한 생체 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계 물질에는 레스베라트롤, 카로티노이드, 멜라토닌 등이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DNA를 보호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이 식단은 염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유전자 발현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후속 유전적 작용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방, 단백질, DNA와 같은 여러 거대 분자에 손상이 가해집니다. 특히 DNA를 구성하는 4가지 염기 중 구아닌이 산화되면 해로운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지중해식 식단과 함께 와인을 적당히 마시면 혈액세포에 나타나는 산화 손상의 흔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을 대표하는 소프리토와 같은 요리는 조직의 산화 손상을 저지하기도 합니다. 소프리토는 토마토, 피망, 마늘, 향신료,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넣고 조린 요리입니다. 해바라기유 대신 올리브 오일을 넣고 요리하면 DNA 이중 나선이 덜 손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중해식 식단의 주요 성분들은 유전체 손상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해 줍니다. 텔로미어 보호 효과.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텔로미어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심지어 젊은 나이에 사망할 확률도 올라갑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건강한 식단, 특히 지중해식 식단이 텔로미어의 길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혈액세포와 텔로머레이스의 활동 수준으로 측정합니다. 텔로머레이스는 세포 발달 단계에서 활성화되고 성체세포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효소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지역의 평균 연령 77.9세인 21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텔로미어가 더 길고 텔로머레이스 활동도 더 활발했습니다. 건강한 간호사 4,6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어떻게 텔로메어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구진은 산화와 염증의 감소가 주된 원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점이 인종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중해식 식단의 효과는 비히스패닉계 백인 집단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반면 아프리카계나 히스패닉계 미국인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인종에 관계없이 여성 집단에서 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지중해식 식단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텔로미어 손실에 속도를 늦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 효과는 유전자 다양성이나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의 주요 성분인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혈액 내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면 텔로미어의 길이는 더 길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는 텔로머레이스 유전자에 특정 변이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결과였습니다. 지질 대사와 인슐린 민감성을 조절하는 유전자에 특정 변이가 있는 사람에게도 그 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중해식 식단과 함께 영양제 형태로 오메가3를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와 혈중 염증 지표, 텔로미어 손실 속도가 줄어든다는 사실도 임상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후성 유전적 식단. 앞서 설명했듯 나이가 들수록 후성 유전체의 기능은 점차 변하거나 불안정해집니다. 후성 유전체는 후성 유전적 작용을 통해 조절되는데, 즉 특정 유전자에 있는 다양한 표지를 읽거나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유전자의 발현 여부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식단의 구성 성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식단은 환경을 인식하고 이에 반응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생 유전학적 서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식단을 통해 개인의 노화 과정과 노화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노화 관련 질환의 문제점을 줄이면서 건강한 노화를 돕는 후생 유전적 식단의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철저히 따르면 염증 및 면역 체계와 관계된 유전자가 더 많이 매트라되어 해당 유전자의 노화 발현이 억제된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6,000명 이상의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유전체 내 40만 개의 메티라 부위를 분석해봤더니 이 중 30개 부위가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중 12개의 부위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식단이 생물학적 나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후생 유전적 나이가 증가한다는 결과는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최근 진행된 소규모 예비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을 1년 동안 실천한 120명의 후생 유전적 나이를 1세대 호바스 시계를 사용해 측정해봤더니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바람직한 식단 변화가 바람직한 후생 유전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노년계 식단으로도 후생 유전적 회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앞으로 설명할 생활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에 미치는 유익한 효과. 단백질이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단백질의 합성, 구조 형성, 분해 과정이 각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세포가 건강해야 합니다. 만약 균형이 무너졌다면 나이가 들수록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대표적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신경퇴행성 질환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환자의 뇌를 살펴보면 구조가 풀어져 있거나 모양이 비정상적이거나 서로 뭉쳐있는 단백질이 자주 발견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단백질의 균형을 돕고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생을 늦추거나 예방해 줍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세포의 자가 포식을 활성화해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체 안팎으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우로페인이나 올레오칸탈 같은 특정 폴리페놀 성분은 단백질의 응집을 막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침착물 형성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영양소를 제대로 감지하는 방법. 우리 몸은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영양분의 상태를 감지하고 해석하는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 성장과 번식, 노화 과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영양분 감지 능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다행히도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면 영양분 감지 능력이 좋아진다는 게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칼로리 제한이 효과를 보인다고 해도 극단적인 수준으로 실천해야 하므로 이를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시킬 더욱 온건한 방식의 식단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를 통해 지중해식 식단이 영양소 감지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건강한 노화를 불러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 식단을 통해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과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점은 단순히 영양소 감지 경로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건강상 이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세포의 에너지 공장 지키기.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인 ATP 대부분이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또한 세포의 생존과 사멸을 조절하는 여러 신호 전달 경로 역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 교차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레드와인, 올리브오일, 과일, 채소 등 항산화제와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식품은 미토콘드리아의 정상적인 작동을 돕습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재료인 생선은 다가 불포화 지방산, 그 중에서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노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4개월 된 노년기 생쥐에게 21일간 오메가3를 보충한 결과 뇌의 DH 수치와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이용 화학 반응 및 ATP 생산이 3개월 된 젊은지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TP는 세포의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메가3는 고령자의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16년 동안 42,4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혈액 내 오메가3 지방산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률이 13%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퀘르세틴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소 소비와 ATP 생성을 늘리며 산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플라보노이드인 레스베라트롤 역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중해식 식단에 올리브오일, 생선, 레드와인에 포함된 여러 유익한 성분을 적절히 섭취하면 노화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화 방지 식단. 나이가 들수록 노화세포가 조직에 축적되면 노화 관련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노화세포를 제거하면 실험용 생쥐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한다고 알려진 세놀리틱스는 인공적으로 합성되거나 자연에서 발견되는 물질로 특히 지중해식 식단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놀리틱스 물질은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통해 노화 과정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노화 관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그 성분이 노화의 여러 특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식단은 산화로 인한 DNA 손상을 줄이고 DNA 복구를 촉진하며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한편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 E도 산화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타민 E의 유도체인 토코트라이에놀은 세놀리틱스 물질과 유사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식 식단에 포함되어 있는 견과류와 특정 채소는 DNA 손상 복구를 돕는데 이러한 작용은 노화세포의 축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 함께한 장마르크 르메트르의 노화 예방 어떠셨나요? 노화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메시지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